저는 올해 72입니다. 연립주택 3층에서 혼자 삽니다. 아침 7시. 눈은 떴는데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일어날 이유를 찾고 있는 겁니다. 예전엔 이러지 않았습니다. 눈만 뜨면 바로 일어났습니다. 출근해야 했고, 밥 먹어야 했고, 누가 기다렸으니까요. 지금은 아무도 안 기다립니다. 천장을 봅니다. 얼룩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젠 매일 아침 보는 친구가 됐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문 닫는 소리, 계단 내려가는 발소리, 차 시동 거는 소리. 다들 어딘가 가고 있습니다. 저만 여기 누워 있습니다.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천천히요. 허리가 뻐근한데 이제 익숙합니다. 발이 바닥에 닿습니다. 차갑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창문으로 갔습니다. 커튼을 조금 엽니다. 햇빛이 확 들어와서 눈이 부십니다. 아래로 학교 가는 애들이 보입니다. 둘, 셋씩 모여서 갑니다. 떠들면서요. 부럽습니다. 같이 갈 사람이 있다는 게, 말할 사람이 있다는 게. 커튼을 다시 닫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무거워져서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하나, 냉장고 하나. 2걸음이면 끝입니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어제 산 김밥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1,500원짜리. 유통기한 오늘까지. 아침에 먹을까, 점심까지 아낄까? 고민합니다. 지갑을 꺼냅니다. 테이블에 놓고 엽니다. 10,000원짜리 2장, 동전 몇 개, 500원짜리 3개, 100원짜리 5개, 50원짜리 하나. 세지 않아도 압니다. 매일 보니까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로도 아닙니다. 이게 지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다음 달 연금 들어오려면 아직 일주일 남았습니다. 통장에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았던 돈, 아껴두고 있던 돈, 언젠가 쓸 날이 오겠거니 했는데 어쩌면 오늘이 그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갑을 닫습니다. 딱! 이 소리도 이젠 익숙합니다. 전기포트에 물을 끓입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들립니다. 커피를 타려다가 말았습니다. 믹스커피가 거의 없습니다. 아껴야 합니다. 물만 마십니다. 수돗물을 컵에 따라서. 차갑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김밥은 그냥 뒀습니다. 점심 때 먹겠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얇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거울에 제 얼굴이 비칩니다. 뿌였습니다. 닦아도 소용없습니다. 오늘도 그냥 그렇네. 혼잣말입니다. 면도는 어제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머리는 좀 자랐는데 조금만 더 참겠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걷겠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요. 지갑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손으로 만져봅니다. 있습니다. 열쇠를 듭니다. 손이 약간 떨립니다. 추워서가 아닙니다. 오늘은 뭔가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을 엽니다. 복도 공기가 차갑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위에서 보면 그냥 연금 받아 사는 노인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걸 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복도에 소리가 울립니다. 아무도 안 듣는 소리입니다.
계단을 내려갑니다. 한 계단씩 천천히 밖으로 나갑니다.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발걸음이 어제보다는 가볍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역 앞과는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었는데 특별한 용무가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에 돌아가기도 뭐해서 그냥 걷는 중이었습니다. 이 길은 여러 번 걸어본 길입니다. 모퉁이에 있는 자판기도 익숙하고 그 앞 전봇대도 익숙하고 셔터 내린 채로 있는 세탁소도 다 아는 풍경입니다. 햇볕이 아스팔트를 평평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림자가 짧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발소리는 제 것밖에 안 들렸습니다. 딱딱 하는 신발 소리만 울리고 가끔 바람이 불면 낙엽이 굴러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상가 입구가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왠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서게 됐습니다. 작은 도시락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행복 도시락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는데 평소 같으면 문이 열려 있을 시간인데도 오늘은 왠지 조용한 것 같았습니다. 유리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도시락 용기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아 보였고 카운터 밑에서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관여하지 않는 게 나을 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왠지 문손잡이에 손이 갔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띠링, 띠링. 문 여는 종소리가 났는데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가게 안에서는 충분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제가 가게 문을 열기 조금 전의 일입니다. 이 가게 주인 여자의 휴대전화가 조리대 끝에서 조용히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38쯤 돼 보였고 혼자서 이 작은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딸이었고 지금은 학교에 가 있었습니다. 여자의 하루는 늘 일찍 시작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데 딸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했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어두운 주방에서 혼자 채소를 썰었고 칼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고 프라이팬 소리도 작게 내려고 애썼습니다. 딸이 자는 동안 조용히 해야 했으니까요. 300개 주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처 회사 행사용이었고 큰 주문이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이번 달 월세와 다음 달 식재료비, 그리고 딸 급식비였습니다. 재료는 어제 다 준비했고 돈도 지불했으니까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도시락은 거의 다 만들어져 있었고 카운터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직 따뜻한 밥, 뚜껑이 닫히지 않은 반찬들, 계란말이, 치킨가스, 멸치볶음이 다 오늘 아침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을 때 여자는 계란말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프라이팬에서 계란말이를 꺼내 도마 위에 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순간 가슴속이 싸늘해졌는데 불길한 예감이라는 건 대개 맞는 법입니다. 손이 조금 떨렸고 전화를 받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너머 목소리는 지나치게 정중했고 그래서 더 여자의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정중한 말은 나쁜 소식의 전조니까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 주문한 거 급하게 취소 좀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환풍기 소리도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전부 막 너머로 가버렸고 귀가 막힌 것 같았습니다. 상대방 목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내용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취소요?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았고 누군가 제 입을 빌려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유는 회사 측 사정이었고 행사 취소에 참석자 건강 문제였습니다. 흔한 이야기였지만 300개는 흔한 일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여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채로 움직일 수 없었고 화면이 꺼졌지만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만들다 만 도시락이 카운터에 놓여 있었고 아직 따뜻한 밥과 뚜껑이 닫히지 않은 반찬이 다 오늘 아침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재료비, 오늘 들어간 식재료, 냉장고 안에는 아직 쓰지 않은 채소가 산더미였고 고기도 생선도 내일이면 못 쓰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만 위에서 쏟아져 내려와서 출구를 막았습니다. 월세, 공과금, 딸 급식비, 다음 달 재료비. 여자는 천천히 바닥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서 있으면 뭔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무릎을 안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고 있는 건 아니었고 그냥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을 뿐이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숫자가 보이고 눈을 떠도 도시락이 보였습니다. 어느 쪽도 도망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가 다시 돌아갔고 웅웅하는 낮은 소리가 묘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환풍기도 돌아가고 있었지만 공기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떡하지?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고 천장에서 내려다보듯 불안만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여자는 바닥에 앉은 채 움직일 수 없었고 시계 초침이 딱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시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누군가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고 아이 목소리와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 뭐 먹어? 그런 대화가 들렸는데 그 목소리가 유난히 멀게 들렸습니다. 저와는 다른 세상 소리 같았습니다. 그때 문 여는 종소리가 났습니다. 띠링, 띠링. 여자는 화들짝 고개를 들었고 바닥에 쪼그려 앉은 채로 누군가에게 들킨 것을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키가 그리 크지 않은 나이든 남자였고 수수한 옷차림에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으며 좀 낡았지만 깨끗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문 여는 종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울렸지만 조용한 가게 안에서는 충분히 크게 들렸습니다. 여자가 화들짝 고개를 들었고 바닥에 쪼그려 앉은 채로 누군가에게 들킨 걸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고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울기 직전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민망했습니다. 보면 안 될 걸 본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미 문은 열었고 이제 와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여자는 황급히 일어서면서 앞치마를 정리하고 머리를 쓸어 넘겼지만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말이 이어지지 않았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카운터 위에 쌓인 도시락을 봤습니다. 많이 쌓여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많아 보였습니다. 개수도 많고 양도 많고 여자의 표정까지 보니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구나. 오늘은 도시락이 많네요. 그냥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탓하려는 것도 아니고 위로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이는 걸 말했을 뿐입니다. 그 말이 여자의 어깨에서 힘을 조금 빼준 것 같았고 여자는 잠깐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갑자기 취소됐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고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300개요. 전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0개라는 숫자를 입 밖에 내니까 현실이 다시 무겁게 눌러오는 거겠죠. 저는 놀라지 않고 하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시락을 봤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세듯이 300개를 혼자 만들었겠죠. 새벽부터 재료 사고 준비하고 전부 혼자. 그것 참 난처하시겠어요. 동정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여자한테는 오히려 편했던 것 같았습니다. 괜히 위로받는 것보다 훨씬 나았을 겁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들렸고 웅하는 낮은 소리만 울렸습니다. 여자는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미 말해버렸으니 되돌릴 수도 없고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도시락을 봤습니다. 쌓여있는 도시락 용기들이 아직 따뜻할 텐데 이대로는 아무한테도 안 갈 겁니다. 뭔가 머릿속에서 걸렸습니다. 이 여자 얼굴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먼 옛날 일이. 저도 이렇게 곤란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쪼그려 앉아 있던 날,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앉아만 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몇 년 전이었는지 이제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날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을 잃었고 저축도 다 떨어졌고 월세를 못 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냈고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제일 힘들었던 건 아무한테도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도와줬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도시락을 놓고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도 못했고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냥 그 도시락 먹고 울었습니다. 그때 갚지 못했고 고맙다는 말도 못했지만 그 사람 덕분에 저는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지금이라면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아니지만 똑같이 힘든 누군가한테 조금 망설였습니다. 300개는 큰 금액이고 지갑 속은 아까 확인했는데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망설임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가게에 온 것, 이 여자를 만난 것, 이 도시락을 본 것, 전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요. 저는 도시락을 가리켰습니다. 전부 있나요? 여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깐 뭔 소린지 이해를 못한 것 같았고 전부 300개? 이 사람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제 눈은 진지했고 농담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전부요? 여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잘 됐네요.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정말로 마침 잘 된 겁니다. 오늘이라는 날에. 하지만 300개예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주머니에서 천천히. 두껍지 않은 얇은 지갑이었고 안도 많지 않았지만 꺼내는 동작은 침착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여자는 제 눈을 봤고 저도 여자를 봤습니다. 카운터 너머였지만 거리는 가까웠고 시선이 딱 같은 높이였습니다. 내려다보지도 올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눈에 거짓은 없는 것 같았지만 믿어도 되는지는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여자 머릿속에서 의문만 쌓여가는 게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살 수 있을까? 산 다음엔 어떻게 할 건가? 300개는 보통 사람이 사는 양이 아닌데. 하지만 제 표정은 조용했습니다. 속이려는 얼굴이 아니고 그냥 진심으로 이 도시락을 사려는 얼굴이었습니다. 계산해 주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자 손이 계산대로 갔지만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다시 한번 제 얼굴을 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그 물음이 얼굴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얼굴로. 제가 지갑을 놓은 뒤에도 여자는 바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계산이 머릿속에서 안 따라가는 거겠죠. 300개의 계단 가격, 그럼 총 금액이 하는 식으로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을 겁니다. 계산대 너머로 마주 서 있는 두 사람의 거리는 아까와 같았지만 왠지 조금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높이로 서 있는데도 마음의 높이는 아직 안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기, 정말 괜찮으세요?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의심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게 하면서도 말리고 싶은 마음도 솔직하게 전달되게 어려운 줄타기였습니다. 300개면 금액도 상당한데요. 말하면서 여자 목소리가 떨리는 게 들렸습니다. 무서웠겠죠. 제가 무리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책임이 자기한테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조금 고개를 갸웃하면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 괜찮냐고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유는 없습니다. 그 말에 여자가 잠깐 굳는 게 보였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요. 지갑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 골라서 못 사는 건 아닙니다. 허세도 아니고 무리도 아니고 그냥 사실을 나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여유는 없다. 하지만 살 수는 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진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그 침착함이 오히려 무서웠을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더 망설일 텐데, 더 고민할 텐데,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고 그게 무서웠을 겁니다. 만약에 말하다가 말을 삼켰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여자 눈을 보고 있었습니다. 탓하지도 않고 재촉하지도 않고 그냥 기다리는 눈으로 여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까지 계속 기다린다는 눈이었습니다. 여자는 계산대 화면을 봤습니다. 숫자가 거기 있을 텐데 아직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겠죠. 누르면 이 사람 생활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안 누르면 자기 생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둘 다 무섭고 둘 다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자 손가락이 계산대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혹시?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사셔도 되는데요. 전부 사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무리하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목소리가 조금 강해졌습니다. 왜인지 그것만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부 사야 합니다. 그게 제가 할 일이니까요. 여자는 말을 못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얼굴이었지만 제 눈이 너무 진지해서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같은 높이에서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의심, 망설임, 선의와 현실, 그 모든 게 카운터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다 무겁고 다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지갑을 열었습니다. 속을 천천히 확인하면서 지폐를 세고 동전을 세고 그 동작이 아주 정성스러웠습니다. 이 돈으로는 부족합니다. 통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아껴두었던 돈을 쓰는 날이 오늘입니다. 괜찮습니다. 작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전부 주세요. 저는 한동안 말없이 쌓여있는 도시락 용기들을 봤습니다. 개수를 세는 것도 아니고 가격을 계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양이 가진 무게를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 호흡이 뭔가를 결정하는 호흡이었습니다. 조금 허리를 폈습니다. 시선이 약간 위를 향했고 결심이 조용히 일어서는 느낌이었습니다. 전부 주세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지만 또렷했습니다. 망설임 없는 목소리였고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여자는 잠깐 잘못 들은 것 같은 얼굴을 했습니다. 정말? 전부?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나 봅니다. 전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한 번만 도망갈 구멍을 남기지 않는 고갯짓이었습니다. 오늘 것 전부요. 계산대 숫자가 확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띠띠띠 하는 소리였습니다. 여자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리는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걸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자는 화면만 보면서 손이 안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버튼을 누르면 끝인데 하지만 못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고 그 손끝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자가 망설이는 걸 보고 사과한 겁니다. 망설이시게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말하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폐를 한 장 한 장, 동전을 조심스럽게 천천히 카운터 위에 놓아갔습니다. 두툼하지 않았고 오히려 얇았지만 한 장 한 장 놓는 동작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 돈은 여기에 쓰려고 아껴뒀던 거다. 그런 동작이었습니다. 여자 가슴속에 다른 불안이 올라왔을 겁니다. 이 사람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내일부터 어떻게 하려고? 밥값은, 월세는, 전기세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저기요. 여자가 생각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말해야 할 것 같았나 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전부 드실 수도 없잖아요.
300개는 혼자서 무리예요. 보관도 어렵고 냉장고에도 안 들어갈 텐데 누가 봐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웃었습니다. 난처한 듯하지만 각오가 된 웃음이었습니다. 나눠드릴 겁니다. 짧게 그것만 말했습니다. 마침 그런 날이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여자한테는 아직 모를 겁니다. 그런 날, 무슨 날, 생일, 무슨 기념일, 아니면 다른 뭔가,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제 얼굴이 너무 조용했으니까요. 하지만 여자는 느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자기보다 더 무거운 걸 짊어지려 한다는 걸, 돈의 무게만이 아니라 뭔가 더 큰 무게를 제가 짊어지려 한다는 걸. 돈을 받는 손이 떨렸습니다. 지폐의 감촉, 동전의 차가움, 그 모든 게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을 겁니다. 계산대 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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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마지막 버튼을 누르자 계산대가 열렸고 돈을 넣고 거스름 돈을 꺼내고 영수증을 뽑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가 말하자 제가 더 감사하죠. 저는 조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인사가 아주 정중했습니다. 손님이 가게 주인한테 고개를 숙이는 건 보통은 반대인데, 하지만 저는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도시락을 팔아주셔서, 이 만남을 주셔서. 등이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조금 아래서 올려다보는 여자 눈에는 제 등이 어제보다 조금 더 높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도시락을 봉투에 담는 소리, 테이프 붙이는 소리, 전부 아주 조용했습니다. 여자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아직 혼란스러운 거겠죠. 저는 그 봉투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를 제대로 받아들이듯이 한 손으로는 못 들고 두 손으로 안듯이 들었습니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무게가 오늘 제게는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여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천천히 가져갈게요. 잠깐만요. 여자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손수레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쓰세요. 나중에 갖다 주시면 돼요. 고마워요. 손수레에 도시락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다는 못 담았고 100개 정도가 한계였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놔둘게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다시 오실 때 가져가세요. 그럴게요. 손수레를 밀었습니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못 밀 정도는 아닙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문을 열기 전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또 올게요. 그 말이 왠지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그냥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또 온다는 그런 말처럼 들렸습니다. 여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왔나 봅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못했나 봅니다. 문 여는 종소리가 또 났습니다. 띠링, 띠링. 제 등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손수레를 미는 작은 등, 하지만 그 등은 포기하지 않은 등이었습니다. 가게 안에 남은 여자는 카운터에 손을 짚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아직 정리가 안 됐지만 한 가지만은 알았습니다. 오늘 뭔가 바뀌었다. 자기 안에서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가게 밖은 생각보다 밝아져 있었습니다. 점심에 가까워지면서 햇빛이 조금 더 긍정적인 각도로 내려오고 있었고 그림자가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수레를 밀면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었고 손수레 바퀴가 아스팔트 위를 굴러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도시락 하나하나가 조금씩 무겁지만 그 무게가 왠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오래전에 느껴본 무게 같았습니다. 허리를 조금 폈습니다. 등이 아까보다 살짝 높아진 것 같았고 걷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는 목적 없이 걷는 걸음이었는데 지금은 목적이 있었고 갈 곳이 있었고 그 차이가 등에 나타났습니다. 처음 말을 건 사람은 역 앞 벤치에 앉아있던 남자였습니다. 50대쯤 돼 보였고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구겨져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으시면 점심 드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조심스럽게, 강요하지 않게. 갑작스러운 일에 상대는 당황했고 얼굴을 들어 저를 보고 도시락을 받습니다. 경계하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락 뚜껑을 열자마자 얼굴이 풀렸습니다. 받아도 돼요? 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았고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다음 장소로 걸어갔습니다. 6-2. 두 번째, 세 번째, 상가 끝자락, 작은 공원, 병원 앞에서 저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이유를 묻는 사람은 없었고 도시락을 받는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을 각자 안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캐묻지 않았고 그냥 받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거리가 딱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지나치게 관여하지도 하지만 무관심하지도 않게, 그 거리가 지금 제게는 딱 맞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깊게 여러 번 숙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이 글썽했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먹기 시작했고 맛있네요 하면서 먹었습니다. 저는 그 어느 쪽에도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묻지 않고 사연도 묻지 않고 그냥 나눠줄 뿐이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손수레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하나 또 하나 세고 있지는 않았지만 줄어드는 건 알았습니다. 손의 무게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몸의 피로가 아니라 마음의 피로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고 멈추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100개를 다 나눠주고 나서 다시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100개를 가져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자는 가게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돌아오자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 다시 오셨네요. 그럼요. 손수레에 다시 도시락을 실었고 여자가 도와줬습니다. 말없이 조심스럽게 하나씩 씻는 그 시간이 왠지 편안했습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 봉지를 다 나눠주고 나서 저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공원 벤치가 보였고 거기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젊었을 때 저도 똑같이 벤치에 앉아있던 날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몇 년 전이었는지 40대였는지 50대였는지 이제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날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을 잃었고 구조조정이었고
갑작스러웠습니다. 다음 일자리는 구하지 못했고 저축은 금방 바닥났고 월세를 못 냈고 집을 나왔습니다. 공원에서 밤을 보냈고 벤치에서 잤습니다. 추웠고 배가 고팠지만 제일 힘들었던 건 아무한테도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그때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말없이 도시락을 놓고 갔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냥 놓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도시락을 보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누가? 왜? 하지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시락을 열었고 따뜻한 밥과 반찬이 있었고 울면서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을 하지 못한 대신 저는 오늘까지 살아왔고 그 도시락이 저를 살렸습니다. 음식만이 아니라 누군가 저를 봐줬다는 것,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도 없는 하늘을 향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은 아직 조금 높았지만 저를 내려다보고 있지는 않았고 같은 높이,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제가 먹었습니다. 식은 도시락이었지만 맛은 제대로였고 밥의 단맛, 반찬 맛 다 제대로였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무에게 하는 것도 아닌데 손을 모았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빈 손수레를 끌고 걷기 시작했고 이제 무겁지 않았지만 마음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갚지 못한 고마움을 오늘 조금은 갚은 것 같았고 그 사람한테는 아니지만 똑같이 힘든 누군가한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집에 돌아갑니다. 오늘은 돌아갈 이유가 있었고 내일도 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저는 다시 그 도시락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게 셔터는 아직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여자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리대를 계속 닦고 있었는데 이미 깨끗한데도 손만 멈추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 너머로 보고 있자니 여자가 알아챘고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조금 놀란 얼굴이었지만 금방 표정이 풀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띠링, 띠링, 종소리가 또 났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여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손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지만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나 봅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손수레를 가게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손수레 잘 썼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괜찮으셨어요? 여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았어요. 전부 나눠드렸어요. 그것만 말했는데 의무는 아니었지만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자는 조금 안심한 얼굴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조금 쑥스러워졌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카운터 너머로 마주 섰고 시선이 딱 같은 높이였습니다. 여자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왜 그렇게까지 해주신 건가요? 묻지 않을 수 없었나 봅니다. 친절이라는 말만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뭔가가 거기 있었으니까요. 보통 사람은 안 하는 일이었고 300개는 안 사고 아무리 곤란한 사람이 있어도 거기까지는 안 하는데 하지만 저는 했고 왜? 저는 조금 생각하다가 여자를 봤습니다. 도망갈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고마움은 이미 받았습니다.
여자는 무슨 뜻인지 몰라 말문이 막혔고, 고마움? 뭐? 언제? 여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고 그냥 도시락을 팔았을 뿐이었습니다. 아까 도시락 받은 분들이 고맙습니다 하더군요. 저는 그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아직 몰랐고 그게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옛날에 저도 똑같이 도움받은 적이 있거든요. 제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고 떠올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갚은 겁니다. 갚았다? 누구한테? 그 사람들은 옛날 은인이 아닐 텐데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지만 저는 갚았다고 했습니다. 여자 눈에 뜨거운 게 차올랐고 눈물이 아니라 뭔가 더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목소리가 떨렸고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저한테는 고마움 안 받으셔도 되는 건가요? 저는 조금 난처한 얼굴을 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엔 도시락 같이 드실래요? 같은 높이에서 주고받은 그 말은 거래도 아니었고 그냥 사람과 사람이 같은 눈높이에서 주고받은 약속이었습니다. 여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멈출 수 없었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고 왠지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네. 저는 다시 한번 작게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띠링, 띠링 종소리가 또 났고 그 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내면서 여자는 생각했습니다. 고마움은 돈이 아니고 말도 아니고 그냥 같은 시간을 같은 눈높이에서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건지도 모릅니다. 카운터에 손을 짚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 걸렸던 게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고 오늘 뭔가 바뀌었고 자기 안에서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도시락을 만들겠고 누가 살지 모르지만 누군가 살 겁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밖에서는 제가 걷고 있었고 저녁 햇살 속을 천천히 집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돌아갈 이유가 있었고 내일도 여기 올 이유가 있었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고 그 하늘을 올려다보며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앞 공기가 어제보다 조금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공기일 텐데 달랐고 뭐가 다른지 잘 말할 수는 없었지만 확실히 달랐습니다. 셔터 올라가는 소리가 동네에 퍼졌고 드르륵 하는 금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오늘이 어제의 계속이라는 걸 아는 아침이었습니다. 어제의 계속이지만 어제와는 다른 날이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왔습니다. 가게 앞에 서자 안에서 여자가 알아챘고 손을 멈추고 얼굴을 들었고 그리고 웃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띠링, 띠링. 너무 일찍 왔나요? 그렇게 말하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여자도 자연스럽게 웃었고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런 웃음을 본 것 같았습니다. 안쪽으로 오세요. 여자가 가게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었고 두 사람분 도시락이 벌써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테이블에 앉았고 마주보고가 아니라 조금 비스듬하게 앉았습니다.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천장의 불빛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쌌고 내려다보는 빛이 아니라 감싸는 빛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올라왔고
훅 하는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제가 말했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어제랑 똑같아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같은 반찬, 같은 밥,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맛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천천히 한 입 먹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음미하듯이 맛을 확인하듯이 먹었습니다. 그러네요. 여자도 자기 도시락에 젓가락을 뻗었습니다. 다르네요.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든 사람이 다르고 먹는 사람이 다르고 장소는 같아도 마음이 다릅니다. 그게 맛을 바꿉니다. 같은 맛일 텐데 확실히 달랐고 따뜻함이 달랐습니다. 물리적인 온도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였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먹었고 하지만 그 침묵은 어제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어제는 불안의 침묵이었지만 오늘은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서두를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먹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젓가락 소리, 씹는 소리, 작은 소리만 들렸지만 그 소리가 편안했습니다. 다 먹고 나서 잠깐 침묵이 있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고 여자는 빈 도시락 용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또 여자가 말하다 멈췄고 또 와주실 건가요? 그렇게 묻고 싶었나 봅니다. 하지만 말을 끝내기 전에 네. 저는 먼저 대답했고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또 올게요. 약속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얼굴이었고 그 얼굴이 여자한테는 기뻤나 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저는 또 왔고 그 다음 주도 그리고 그 다음도 왔습니다. 도시락 하나를 사서 안쪽 테이블에서 같이 먹는 게 우리의 목요일이 됐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건 다 통했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자 가게에 손님이 조금씩 늘었는데 제가 누구한테 말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가게의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열린 공기, 그게 사람을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제 발걸음도 조금씩 가벼워졌고 집에 돌아갈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목요일이 오는 걸 기다릴 수 있게 됐으니까요. 가게를 나온 제 등은 첫날보다 아주 조금 더 높아 보였는데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보였고 걷는 방식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이제 내려다보고 있지 않았고 같은 높이에서 조용히 이어지는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그 구름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멈춰 있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그 뒷모습을 보내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전부가 보답받는 건 아니고 힘든 일이 더 많을지도 모르지만 누군가와 같은 시간을 같은 눈높이에서 보낸 날은 남고 잊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시락 가게의 하루가 또 시작됐고 이번엔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시작됐습니다. 셔터를 완전히 올리는 소리가 동네에 울렸고 드르륵 하는 소리가 첫날보다 조금 더 밝게 들렸습니다. 여자는 조리대로 향했고 오늘도 도시락을 만듭니다. 누가 살지 모르지만 누군가 살 겁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손을 씻고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 무게가 첫날보다 가볍게 느껴졌고 같은 무게일 텐데 가벼웠습니다. 신기하지만 정말 가벼웠습니다. 창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고 그 햇살 속에서 여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누구한테 보이려는 것도 아닌
작은 미소였습니다. 작은 습관이 두 사람의 인생을 조용히 바꿔갔습니다. 큰 기적이 아니었지만 확실한 변화였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늘봄 이야기였습니다.